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존재, 바로 뼈와 관절에 관한 것입니다. 뼈와 관절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의 22.4%, 남성의 12.8%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더욱 심각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대부터 뼈밀도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에는 연간 1%, 50대 이후에는 연간 2~3%씩 줄어듭니다.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부터 점진적으로 마모되기 시작해서 60대에 이르면 상당 부분이 손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거의 무증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뼈가 30% 이상 약해져야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나고 관절 연골의 50% 이상이 손상되어야 관절염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뼈와 관절 건강이 단순히 움직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절은 노년기 사망률을 급격히 높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만성 통증은 우울증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뼈와 관절 건강은 유전자가 20%, 생활 습관이 80%를 결정합니다. 즉,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한 뼈와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뼈와 관절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인, 관절 연골을 형성하는 콜라겐과 글루코사민, 이 모든 것들이 음식을 통해 공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을 흡수하게 도와주는 비타민 D, 뼈 형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K,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C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글루코사민 보충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급증하는 골다공증과 관절염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뼈와 관절을 지키는 대표 음식들, 그리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습관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필 60대일까요? 왜 이 나이가 되면 갑자기 뼈와 관절 문제가 폭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사라지면 뼈의 재성장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근육량과 함께 뼈 밀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다만 여성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 늦을 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양 흡수율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 점막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특히 칼슘 흡수율은 20대에 40% 정도였던 것이 60대에는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도 실제로 몸에서 활용되는 양은 절반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20대의 25%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체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이를 볼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고 압박할 때 뼈세포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관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움직임이 없으면 관절액 순환이 저하되고 연골의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절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액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움직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만성염증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전체에 저수준의 만성염증이 지속됩니다. 이런 염증 상태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관절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뼈와 관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누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부터 쌓인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과음 등의 영향이 60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뼈와 관절은 매일매일의 작은 손상이 누적되는 기관입니다. 20-30년간 쌓인 손상이 60대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약물 복용의 증가도 원인이 됩니다. 60대가 되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집니다. 스테로이드제, 일부 위산억제제, 항우울제 등은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 노출의 감소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햇빛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서 칼슘 흡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호르몬 변화나 나이 드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른 위험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영양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뼈와 관절의 퇴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한 뼈와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다음은 뼈와 관절을 지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의 대표주자입니다. 멸치 100g에는 칼슘이 무려 509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의 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멸치의 칼슘은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있어서 체내 이용률이 식물성 칼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더욱 촉진합니다.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의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뼈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면 일일 비타민 K 권장량의 18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의 대표 음식입니다. 특히 EPA와 DHA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 2, 3회 연어를 섭취하면 관절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뼈의 유기질 성분이면서 동시에 관절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완벽한 뼈 건강 식품입니다. 특히 그리스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높아 더욱 좋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요구르트는 비교적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뼈 형성에 직접 관여하며 칼슘과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관절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방지합니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강해야 뼈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계란 흰자의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7가지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멸치는 볶음보다는 국물로 우려내서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옥살산을 제거할 수 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연어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먹는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음식들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조합해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어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오메가3와 비타민C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요구르트에 아몬드를 넣어 먹으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이런 좋은 음식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뼈에서 빼앗아가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첫 번째 적,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뼈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나트륨 1000mg을 섭취하면 칼슘 26mg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80%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적,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설탕은 체내에서 산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슘을 빼내어 사용합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있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약 15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도 문제입니다. 인과 칼슘의 비율이 깨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적,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카페인 100mg당 칼슘 6mg이 추가로 손실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3잔 정도는 괜찮지만 커피를 마실 때는 우유를 넣어 마시거나 커피를 마신 후 1-2시간 뒤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적,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은 촉진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해서 칼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만성적인 음주는 골밀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골절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뼈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다섯 번째 적,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설탕과 인산의 이중 공격을 가합니다.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은 직접적으로 뼈를 약화시킵니다. 하루 한 캔씩 탄산음료를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골절 위험이 14%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성 물질을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동원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황합류, 아미노산이 산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 적, 흡연입니다. 흡연은 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니코틴은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분해를 촉진해서 골밀도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뼈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비타민C를 파괴해서 콜라겐 합성을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골절 위험이 50%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양의 조절과 대안 찾기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음식이 당긴다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사용하고 과일로 단맛을 보충하세요.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커피를 끊기 어렵다면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거나 우유나 두유를 넣어서 마시세요.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 포도주를 소량 마시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해로운 습관들을 한 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완벽한 식단을 추구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습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햇볕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므로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은 직후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칼슘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침에 산책한 후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를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D 강화 식품은 우유, 시리얼, 버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뼈와 관절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김치를 먹을 때는 염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치를 물에 살짝 헹구거나 김치찌개보다는 생김치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끼 정도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드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발효식품도 훌륭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칼슘과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시판 요구르트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 적게 들어간 것을 고르고 가능하면 그릭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다음은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한 완벽한 하루 식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계란 2개,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국, 현미밥. 이 조합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D를 모두 포함합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멸치의 칼슘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점심 식사는 연어구이, 브로콜리 볶음, 검은깨 넣은 밥, 미역국. 이 조합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C, 칼슘과 마그네슘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두부조림, 무나물, 다시마국, 잡곡밥. 이 조합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그리고 해조류의 요오드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 우유 한 잔 또는 플레인 요구르트, 견과류. 하지만 매일 이런 완벽한 식단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단위로 계획하세요. 하루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일주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으면 됩니다. 오늘 칼슘 섭취가 부족했다면 내일은 멸치나 치즈를 더 먹으면 됩니다. 한 끼에 하나씩만 챙기세요. 아침에는 칼슘, 점심에는 단백질, 저녁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이런 식으로 나누어 먹어도 충분합니다.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질리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는 볶음, 찜, 스프, 샐러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제철 음식이 가장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습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을에는 배, 감, 겨울에는 무, 배추를 활용하세요.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저녁에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나 자기 전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섭취량도 신경 쓰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되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 달간 완벽하게 지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6개월간 70% 정도만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뼈와 관절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뼈와 관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뼈세포들은 밤새 낡은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뼈와 관절에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나트륨 과다의 짜디짠 음식으로 칼슘을 빼앗았습니다. 달콤한 탄산음료로 뼈를 산성화시켰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로 자극을 주지 않았습니다. 햇볕을 피하면서 비타민 D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60대가 되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약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60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뼈와 관절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손상된 관절 연골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선택하는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오늘 먹는 멸치볶음 한 접시가, 오늘 생략하는 라면 한 그릇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지팡이에 의존하며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당당히 걸으며 여행을 다니고 손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멸치가 있습니까? 요구르트가 있습니까? 시금치나 브로콜리가 들어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내일 장을 보러 갈 때 이것들을 담으세요. 그리고 탄산음료나 라면, 과자류는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다음 주에는 라면 대신 멸치국수를 끓여 먹으세요. 아침마다 1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드세요. 산책을 하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돌아와서는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하나로 칼슘을 보충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뼈와 관절 건강에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값비싼 보충제도 만능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답은 매일의 꾸준한 식습관에 있습니다. 건강한 뼈와 관절로 활기찬 100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